66회, 66회란다. 6월 6일, 26년 6월 6일에 실행된 126회 전산 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음 중 재무 상태표가 제공하는 정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재무 상태표가 제공하는 재무 정보와 다른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거의 뭐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얘기 나오는 거면 틀린 거겠죠. 그쵸? 자, 보고 기간 말 현재 기업의 재무 구조, 재무적 안정성, 재무 관련된 정보라면 맞겠죠. 그쵸? 자, 그런데 보고 기간 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과 규모에 관한 정보 완전 맞는 말이네요. 자, 3번 기업의 자산 운용 결과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업 가치에 미친 성과에 관한 정보. 자, 얘가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은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특정 시점.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과 타인 자본 의존도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자본 조달 방식이라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자본 같은 경우면은 자본 파트가 될 거고요. 타인 자본은 뭐겠어요? 돈 빌려온 거 부채 부분을 의미합니다.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면은 부채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유동 자산. 자, 매출채권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유동이죠. 얘가 틀렸네. 바로 1번으로 나오네. 그쵸? 예. 그럼 볼게요. 비유동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도 비유동 부채 아니죠. 유동이죠. 그쵸? 자, 실용신양권. 무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맞습니다. 사채, 비유동 부채 맞습니다.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에 속합니다.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장기차 입금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에 분류되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 맞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에 해당됩니다. 3번 제품 매출 후 매출 처로부터 어음을 받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은 자, 어음을 받았어요. 옳은 설명. 자, 지급이 거절된 부도어음은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러니까 시간 기다려가지고 만기가 돼서 은행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돈을 못 줘요. 왜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어음 안 막았어요. 그럼 지급 거절되죠. 그러면 거기다 부도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일반 매출 채권이 아니라 부도 어음과 수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 자, 2번. 만기 1 이전에 어음을 할인했대요. 근데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각 거래래요. 매각이면은 처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 아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예, 요거예요. 자, 3번. 만기 1 이전에 어음을 할인해서 중요한 거 차입거래죠. 차입거래면은 자, 여기 나 이렇게 돈 받을 거 있는데 요거 담보로 돈 좀 빌려줘.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할인료라는 표현 그냥 무시하세요. 결국에는 돈 빌리고 뭐 하란 얘기예요? 이자 비용. 그쵸? 그래서 요거 지금 2번과 3번 서로 바뀐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의 할인은 단기 비용. 뭐 그렇겠죠? 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에 대한 거. 처분은 여러분 실현이죠? 실현인데 어디로 들어갔대요?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실현 아니죠. 미실현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이거 2번, 3번, 4번 다 틀렸네. 그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단기 비용에 해당합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하도록 할게요. 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잠시만요.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 대한민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대한민국이 2026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취득일은요, 2025년 1월 1일. 자, 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합니다. 상각률 45%. 자, 그러면, 자, 정률법의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뭐를 빼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곱하기 정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년 12월 31일 기준에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하는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25년도 두 번 해야 돼요. 자, 25년도는요. 자, 2천만 원. 자, 빼기. 전기말 상각 누계 몰라요. 없으니까. 빵원. 곱하기. 정률은 0.4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돼요? 900만 원 되지 않아요? 그쵸? 자, 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감가상각비 9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 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실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밖에 없겠죠. 한 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거 꼭 재무상태표 그려줘야 되나요? 안 그래도 되죠? 자, 26년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대로 갈게요. 취득원가 2천만 원. 그래서 자, 거기에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그 900만 원. 자,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하는 거 전기말 장부 금액이 1,100만 원이죠. 예, 거기에 0.45예요. 0.45. 그럼 얼마 돼요? 495만 원. 그쵸? 정답은 1번 49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솔직히 이론 때문에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식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률법이나 정액법 나오면 항상 그 다음 연도 거 물어봐요. 다음 연도 걸 물어봐요. 그 당일 연도 거 안 물어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5번 갈게요. 자본 항목 중 구분이 다른 것. 임의적립금. 자, 자본 항목 갈게요. 자, 자본금,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자, 임의적립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임의적립금.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죠. 그거에 대한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 이익 준비금은요? 이익잉여금.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그러면 자본 항목 중 구분이 다른 애는 누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 하나예요.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 처리는 자, 이연. 자, 이연은 뭐라 그랬어요? 예. 연도로 넘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비용의 이연 다음으로 넘긴다는 거죠. 올해 비용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미리 지급한 거죠.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공장 건물에 대해 보험, 성급보험료를 60만 원 계상했대요.
선급보험료, 미리 지급한 비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비용 아니야, 내년으로 넘겨. 그래서 자, 비용의 이연은 1번이 바로 나오는 거야. 자, 미수이자는 뭘까요? 미수이자. 자, 여러분, 이자를 못 받았단 얘기죠? 이자를 못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이자가 생기겠죠? 자, 대변에는요. 이자, 그렇죠. 이자 수익이 발생해요. 얘는요, 수익의 발생이에요. 이연이 아니라. 얘는 수익의 발생. 요것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계상했대요. 돈을 받긴 받았는데, 자, 보면은 대변에 지금 선수, 먼저 받은 임대료,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임대료를 아마 줄여주는 분개했을 거예요. 수익을 감소시키고, 그쵸? 그리고 부채를 증가시켰죠? 얘는 뭐냐면 수익의 이연, 수익을 내년으로 넘긴 거예요. 예, 수익의 이연이에요. 자, 네 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자,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대변에 미지급 이자. 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어. 자, 요거 미지급 이자라고 해놓으면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리고 얘는 차변에는 이자는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란다.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의 이연 관련된 부분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단기매매증권은 되게 특이한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취득 시 원래는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해요?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얘만 안 한대요. 그 얘기인 거예요. 얘만 안 한대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대요? 잘못한 거죠? 예, 취득 시 부대 비용을요.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자산에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산의 과대 계상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비용은 어때요? 비용은 과소 계상된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은 제대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자본의 과대 계상 일단 물음표 패스. 자, 그런데 보세요. 비용이 작아졌죠? 비용이 작아졌어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쵸?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이익은 결국에는 우리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뭘로 가요? 자본으로 가죠?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겠죠. 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자본의 과대 계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정답이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왜냐면 이익은 궁극적으로 자본으로 가서 그래요. 예, 요 파트, 요것도 좀 헷갈려 하실 수는 있어요. 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아, 요거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문제 오류 난 건데, 복수정답 나왔어요. 네. 지금 명확한 거, 심표검증 요건 맞는 표야. 그죠? 그죠? 예. 약간, 요게 지금 복수정답이, 뭐가 됐냐면, 복수정답이 1번, 3번이 복수정답으로 나왔어요. 1번, 3번. 그래서 별로 썩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어서 일단은 저기 보면 자산의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보다 목적에 더 적합한 걸로 들어가요. 신뢰성이 증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요거 좀 내용이 요거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좀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꼰 건데 꼬다 보니까 문제가 5, 6까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현금주의 회계 처리보다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가 신뢰성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뭐냐면은요. 신뢰성이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거니 아닌 거니라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다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1번, 3번이 더 복수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였어요. 실은 이의제기가 많았던 문제여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거 그냥 8번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찍어서 맞았으면 된 거지 뭐. 그쵸? 예, 여러분, 근데 우리 그거는 알죠? 일단 2번은 고르면 안 돼. 얘 완전 맞는 말이니까. 예, 예. 근데 1번, 3번이 더 복수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9번 가도록 할게요. 자, 개별원가, 종합원가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자, 개별원가는요, 개개인별로 원가 계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 그게 개별원가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개별원가에 맞는 거고. 그쵸? 그리고 종합원가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할 때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얘가 맞는 거. 근데 자, 두 번째. 자, 개별원가는요. 자, 개별원가. 자,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요. 투입을 한 거.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할 때, 자, 재료비는요, 초기에 투입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공품은요, 저기, 뭐지, 기초에 돼 있는 거는 가공비가 몇 %까지 진행이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환산량 구하는 거는요, 종합원가에서 하는 거예요. 종합원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종합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개별원가는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별원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원가 계산하는 애가 저기 선박. 그러니까 선박이 어떤 거는 군함이야, 어떤 건 유람선이야, 이런 거예요. 제조간접비 거기에 세워놓고 막 도색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이 제조 간접비에 대한 배부 방식이 중요한 거. 이거는 개별원가예요. 개별원가. 네, 그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려요. 개별원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업별 원가 부분에 대해서 그 원가 그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종합원가는 공정별 원가 집계하는 거를 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별 원가는 종합 원가 계산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개별이니까. 당연하죠. 예, 그 부분이고요. 자, 여기 10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요런 문제 패스. 일단 패스. 일단은 패스. 응. 요런 거 일단 패스. 자, 11번. 직접 재료비가 감소하더라도 영향받지 않는 항목. 뭘까요? 제조간접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제가 직접 재료비가 감소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 거. 자, 여기 이제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고, 제공품이 있어요. 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팔린 애는 매출원가. 그쵸? 그리고 남은 애는 기말 재고에. 그쵸? 기말 재고. 자, 그게 기초가 있을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 왜 이래? 원가. 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제공품에서 온 거예요. 제공품. 요게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말 재고가 있겠죠. 그리고 제공품 같은 경우에 기초 재고가 있을 거고 여기에 단기 제조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결국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원재료 관련된 직접 재료비. 그쵸?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조공비. 그게 다 얘란 얘기예요. 이거 다 집계된 게 얘겠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얘가 감소한대요. 얘가 감소한대요. 예. 근데 영향이 없을 만한 거. 얘가 직접 재료비가 감소하면 영향을 다 미치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직접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실은 다른 것들은 다 영향을 미쳐요, 직접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로 인해서 제공품 가액을 알려주는 단기 제조 원가를 알게 되죠. 예, 그것도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 묻어가는 애가 뭐예요? 제품 제조겠죠. 예,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럼 제품 제조 원가에서 팔리는 게 매출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투입된 거에 영향이 있다면 줄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 다 똑같은데 제조 간접비, 제조 경비 얘는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그쵸?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얘도 일단은 패스할까요? 예, 일단은 이것도 패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예. 자, 근데 얘도 복수 정답 나왔어요. 1번, 그러니까 1번의 의도는 아는데, 사업자하고 뭐였냐면, 자, 사업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예.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문제를 검수 안 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자, 뭐 의도는 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복수 정답인 거지. 요거는 요거는 실은 문제 출제하는 쪽에서 검수안에서 실수한 거예요. 8번 같은 문제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예. 그래서 1번이 복수 정답으로 된 거지. 1번은 솔직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도 하나다. 이렇게 쓰면 맞지. 그쵸? 예. 그래서 약간 아마 약간 요거는 좀 허용해 준 것도 조금 의외기는 해요. 예. 얘네들이 우길 땐 또 겁나 우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수 정답 해줬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 자, 위탁 판매 LG전자, 수탁자 하이마트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한 때 맞죠? 예. 자,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예, 시효 판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한 때 맞죠? 예,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한 때예요? 아니죠. 할부 판매 상품 재화 인도했을 때예요.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15번. 여러분 이거요. 장기 할부 판매일 경우에 이럴 때랑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냥 일반 할부잖아요. 할부. 예. 요거를 내가 봤던 것 같아서 얘도 꼭 맞는 것 같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장기. 예, 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금액 겁나 큰 거 있죠. 기계장치 이런 거 장기 할부 판매 막 이렇게 해요. 몇 억씩 하는 거. 몇 억씩 하는 거. 그럼 막 몇십억짜리 기계 샀다라 그러죠? 그러면 재화가 인도된 시점에 아직 내가 대금을 나눠서 받고 있는 중인데 몇십억이면 사람이 물건 인도했다고 바로 몇 억을 갖다가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받지도 않은 걸.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한해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여기는 그냥 할부잖아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냥 할부는 그냥 인도한 때예요. 예, 그 부분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요게 4번이 틀린 게 장기라는 말이 빠져서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업종별 사업장 범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부동산 임대는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예요. 요렇게 짝지어져야 돼. 그쵸?
자, 부동산 매매업. 해당 사업을 업무 총괄하는 쪽이에요. 개인 사업자니까. 요렇게. 자, 제조업. 최종 제품 완성하는데. 얘가 맞네. 3번. 그쵸. 건설업인데 법인이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예,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 얘기요. 지금 개인 법인 구분을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패스 문제 제외하고 몇 문제 맞췄어야 될까요? 왜요? 자, 1번 맞췄어야죠. 어? 1번 얘 맞췄어야 되고. 자, 2번 맞췄어야 되죠. 자, 3번 얘도 맞췄어야지. 이 정도면. 어? 웅성웅성거리기 싫게. 이것도 맞췄어야죠. 뭘 그렇게 어렵다고. 4번은 4번? 알았어요. 일단 자, 5번. 5번은 맞춰야지. 이건 맞춰야지. 거저주기인데. 6번 이것까지는 조금 양보할게요. 지금 두 문제 틀렸어요. 자, 7번을 이건 맞춰야지. 이 정도 맞춰야지. 응? 다 틀렸어? 자랑이에요. 8번은 틀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몇 문제야? 세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내가 몇 문제 틀린 거야? 야, 내가 동그라미 안 친 거 몇 번이야? 두 개, 세 개. 예. 8번까지 세 개. 자, 9번. 9번은 맞춰야지. 요 정도 맞춰야죠. 자, 10번. 이거는 뭐 틀려. 그냥 틀려. 예. 자, 그럼 4개인가요? 4개죠? 예. 자, 11번은 맞춰야죠. 다 틀리자 그래요. 자, 12번. 틀려. 그럼 5개예요. 5개예요. 자, 13번은요. 이건 맞춰야지. 응. 14번. 예? 요 정도는 맞춰야죠. 근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어. 예, 요거까지 러프하게. 15번은 맞춰야지. 예. 자, 이론. 자, 요 정도는 최소한 맞춰주셔야 돼요.